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질문한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말을 또렷하게 하거나 빠르거나 늦게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새로운 상황을 접했을 때 이게 국어 공부하고 생각했던 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P20번에 47번이고요. 여기 4번에 보면은 기억에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란 말을 했어요. 참 소설의 제목은 기훈의 칼의 노래고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전기 소설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순신의 위헌각인 말인데 여기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해놔요. 이 세상에 남겨놓고 이때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조정 사람들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이순신한테 정적이 많았으니까. 적절할 수도 있네. 근데 해설지를 보니까 그건 또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 해설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 사실 해설지에 대해서는 딱히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가는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이렇게만 써져 있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아군의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은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은 다르게 보면은 왜구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 주변에 써 있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남겨놓고. 그럼 남겨놔진 거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뭐라고요? 관음포 노을이 적들 쪽으로. 그러면 관음포 노을이 적들 쪽으로. 그럼 적들 쪽으로 노을이 됐으면 멀리 있다는 거네요. 가까이 있으면 칼로 베어버리는데. 그렇죠. 너무 멀리 있어서 칼로 베어지지 않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적군이네 그냥. 그럼 관음포 노을이 상징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쪽에 적들 쪽에 있으면 거기에 뿔겋게 팔아오른 전운이 오른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전쟁의 기운이 솟는다. 그쪽에 위험스러운 놈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아군의 위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적군을 물리치려는 강렬한 의지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요런 놈들을 칼로 베려고 하는데 너무 요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으니까 베지를 못하잖아. 지금 근처에 있으면 베겠는데. 그럼 관음포 노을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노을이 적들 쪽으로 간다는 것은 붉은 거고 이렇게 노을처럼 붉은 거니까 붉게 타오르는 전선이나 붉은 화포나 이런 노을 자체를 붉은색을 전쟁의 상황 이런 걸로 비유했나 보네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적들을 물리치려는 강렬한 의지로 해석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다 칼로 베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멀으니까 못 뺀다고요. 그러면 물리치고 싶은 거야? 안 물리치고 싶은 거야? 당연히 물리치고 싶겠죠. 근데 질문이 뭔데요? 여기서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관음포 노을이 다음에 말하는 이 관음포 노을의 상징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관음포 노을의 상징성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금방 전에. 이거 찍으면서. 멀리 붉게 타오르는 싸우는 전이 같은 그런 거요. 붉게 전투를 하면 화포를 쏘면 불급이 기울이 들었고 전선이 불타고 그러면 붉고 불화살도 쏘고 그러니까 이게 붉은색을 보면 전쟁을 연상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전쟁과 위험. 그럼 다 끝나는 건가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질문을 할 때 칼로 베어지는 적들 자체의 요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을 다 보고 이렇게 상황을 유축해서 내가 뭘로 해석했어요? 주변에 있는 이 노을들이 적들 쪽으로 갔다 이런 걸 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은 지금 앞에 있으면 벽인데 적들 쪽으로 적이 여기가 있다 노을이 여기 갔다 그럼 이게 위험한 모습이다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질문. 소설에서 보여주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하기 하고 보여주기가 있어요. 보여주기는 보여주고 말하기는 텔링이라고 텔링. T-E-L-L-I-N 텔링. 보여주기는 쇼잉이라는 쇼잉. 쇼윈도우 알아요? 쇼윈도우? 처음 들어봅니다. 쇼윈도우 아냐고. 처음 들어봐요. 마네킹 서 있는 거 쇼윈도우. 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쇼잉이에요, 쇼잉. W-I-N-G 이렇게. 그럼 이건 뭐라고요? 대화 행동을 보고 대화와 행동을 보고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러면 이건 무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죠. 네, 간접적이죠. 텔링은 직접 하는 거고. 직접 말해주는 거야,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텔링의 반대, 직접적인 반대가 쇼잉 보여주기. 이게 소설 기초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동영상에 있는 기초이론들 다 보셨어야 되는데 이거 정리된 거 있는데 그걸 안 본 거죠. 자, 다음 거 질문. 네, 24번. 저요. 24번은 53번에 보면은 C가 왜 반응법인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김강규의 모비명이 있어요. C 이름이. 여기 행복하게 살며가 사실 이게 왜 반응법인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무지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반어법이 뭐예요, 반어법? 사실 그 말을 일부러 바꿔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행복하다 말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그 묘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하게 살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어법 맞네요. 하지만 이게 여기에 불행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봤을 때 풍요롭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게 뭐냐고. 꿈꾸는 게요? 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냐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랐다는 거는 네, 그 사람이 일단은 그게 비꼬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렇게 좋은 비석을 남겼지만 뭐예요?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가 없다고. 시도 안 읽었고. 마음의 양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뜻으로 안 한 거예요? 네. 그게 시도 소설도 하나도 읽은 적이 없다고. 돈만 벌고 열심히 그냥 살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권력적인 시인이라고 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뭔가 좀 내적인 그런 정신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본인은 행복하게 다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적인. 근데 그러면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거 갖다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그렇게 보면 행복하게 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어법이 아니죠. 그 작가가 누가 썼냐고. 누가 썼냐가 중요하다. 이 쓴 사람이 누구냐고. 김강규요, 시인. 시인이 그러면 물질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시 한 편도 안 읽고 소설 한 편도 안 읽고 돈 벌고 건강하고 맛있게 잘 먹고 비석 좋은 거 쓰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시인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죠. 행복할 수도 있는데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바보가 행복하다는 거네?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맨날 놓고 다니면 행복한 거네? 그 사람이 느끼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고 본인은 행복할 수도 있어.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멍청해 보이겠죠. 멍청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속 터지지. 답답하고. 네. 자, 어떤 사람이 돈만 했어. 한 글자도 못 읽어. 그럼 행복하겠네? 아니요. 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너는 행복하다고 얘기한 거야. 행복할 수도 있죠. 맞아, 행복할 수도 있지. 강아지도 행복할 수도 있지.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았어? 그렇게 되면 여기서 누가 썼는지도 꽤 중요한 거네요. 어떤 화자가 반어법인지 파악하려면. 아니요. 그건 두 번째. 삶의 사는 방식에 대해서 네가 이게 이해 못하는 거야. 사람은 책도 읽고 효도도 하고 가정도 평온하고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 넌 그게 없는 거야. 네. 왜 웃지? 그냥요. 넌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부자 되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거. 그렇게 뭐 행복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냥 주변은 답답해 보이겠네요. 물론 시를 한 편도 안 읽고 소설도 한 편도 안 읽고 농사지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네. 그렇지만 거기서 보면 물질적인 걸 부각시키면서 일부러 정신적인 걸 강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석이 맛들어지게 만들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잘못 파악한 거라. 네. 근데 왜 웃지? 다음. 여기 뒤에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거든요. 근데 D가 네,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지 그 분위기가 뭐예요? 고조시키는지 사실 분위기요? 그럼 달락달락 그 내적 독백에 달락달락 끊어가지고 여기에서 느끼는 거 여기서 느끼는 걸 뽑아봤어? 아 아직 못 느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렇게. 그게 중심이 뭔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생각을 해야지 고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렇죠. 그거를 다 하라고 지금? 아 예. 응? 알겠습니다. 아니 알아서는 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거 했을 때. 그러니까 분위기를 고조하면 분위기, 태도, 어조. 네. 그럼 서술어잖아. 아 그래.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 네. 그래서 이건 뭐 배운 거라고? 전체적인 거 파악하고 이거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 어조, 태도, 이거 뭐 서술어에 쭉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파악해야 이게 고조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지. 네. 그것도 안 하고 어느 부분이 분위기를 띄운다는 거예요. 분위기, 어조, 태도는 서술에 나와서 요걸 하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서술어와 여기에 있는 서술어 전체 맥락에서 이거의 차이가 나타나면 그러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또 P148 공유번에서 여기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호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를 바꾼다 하거든요. 이때 해설지 218번에는 그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역전사 호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하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에 속해 있는 건데 문제는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자신의 역전사 호소를 해설을 위하면 본인 효소만 사용한다 했거든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자신의 효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의 효소를 못 쓰는 건 효소를 안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자신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뭐라고요? 숙주세포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이해돼요? 네네.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신과 숙주세포는 이건 나고 이건 남이고. 네네. 근데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근데 이랬을 때 자신의 역전사 효소가 가지고 있다 하고 또 여기 다른 세포제 들어갈수록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자신 거 그것도 자신이네. 숙주라는 말은 안 나와요. 남은 안 나오고. 아는 느낀 게 뭐예요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다. 뭘 복잡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약간 가능성을 쓸데없이 많이 노린 거. 나오는 글자대로 해주면 되는데. 자 다음 또 질문. P149의 4번인데 기억이 레트로바이러스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고 니은이 레트로바이러스예요. 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따라서 기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설지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 DNA에 속해 있는 건데 어째서 숙주세포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따지면 타이어에 자동차가 달려있다는 말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천천히 말로 설명해봐요. 네. 좀 너무 빨라갖고 이해를 못하겠어. 천천히. 그러니까 여기 레트로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정확히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예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그 생명체의 DNA 일부분인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의 일부분이라고. 근데 이 말 때문에 기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DNA는 누구 거냐고.
그게 자신의 것이 RNA라고 그 내인성의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어쨌든 내인성은 아니 천천히 제가 질문하는 대로 답변해달라. 네.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DNA가 있고 여기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어요? 네네. 바이러스가 DNA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해설지는 이걸 근거로 오직 기억만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기억이 뭔데? 기억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요거만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자 안에 있네, 유전자 정보 있네. 하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에도 자동차가 달려 있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자동차가 타이어가 있는 거지. 아니요. 그걸 다시 읽어봐요, 그 말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자, 생명체 DNA 일부분, 이거 인정하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 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부위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그러면 이 DNA 말고 여기 RNA가 있는데, RNA에 담고, 네.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역전사 효소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 바이러스. 기억은 내인성이고 니은은 그냥 일반 레트로바이러스예요. 참고로 이건 일반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겠어. 네. 자, 하나씩 지금 문제가 되는 굳이 이렇게 타이어에게 자동차가 달렸나요? 이 문장이 어떤 거야? 그 문장을 읽어봐. 제가 이거는 이 문장과 네가 그 어떤 문장을 보고 저렇게 판단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은 어떤 문장을 보고. 여기 해설지를 보시면은 그래, 해설지 보면. 기억과 니은, 기억이 내인성이고 니은이 일반 레트로바이러스예요. 잠깐만. 기억은 내인성이고. 네. 이 말을 아까 안 했는데. 아까 그 다음에 니은은 레트로바이러스예요. 일반 레트로고. 이랬을 때 기억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기억은 생명체의 DNA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내인성을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내인성이라고. 네네.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DNA에. 이게 일반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된 부위가 있다는 거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영향을 줬다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4-2의 근거 때문에 4-2가 뭔데? 여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제가 아까 울머진 부분이요. 뭐라고? 천천히. 얘가 아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박또박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구절이 있잖아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DNA 일부다. 내인성 바이러스가 DNA 일부다. 이걸 근거로 기억이 자신의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은 생명체 유전 정보가 있겠지. 하지만 요 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결국 DNA 일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일부분이 이만큼 있거든. 예, 그쵸. 그렇게 되면 전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에게 타이어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타이어도 있고, 자동차에는 범퍼도 있고, 자동차에는 뭐 저것도 있지. 하지만 타이어에 자동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DNA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DNA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속주 생명에 DNA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일부분인데. 여기에서 숙주란 말이 또 왜 나왔어? 왜냐하면은 자신이 여기 문제를 해설지를 보면 기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대래요. 기억이 바로 내인성이고. 얘는 안에 들어있잖아. 네. 그러면 이건 일반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요만큼은 차지했지. 네네. 그러면 이 RNA는 요 DNA에서 받아왔지. 네. 이 DNA는 누구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생명체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틀려?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DNA 그래, 여기에 바퀴도 있어. 네. 여기에 차체도 있어. 이 차체는 누구 거 따온 거야? 이 DNA에서 따왔다고. 너는 왜 바퀴를 요 차체까지 연결시켜?
네. 질문을 다시 해봐. 뭐가 의문이야? 여기서 의문인 거는 결과론적으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그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어떤 거 안에 있는 거, 네. DNA에서 따서 RNA로 했지. 네. 그래.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일반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성격이 있지. 네, 그렇죠. 하는 거. 네. 그래.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가 일반적에게 들어와서 안에서 성장을 하든지 안에 있다고 쳐봐. 네. 그럼 안에 있는 요속돼 있는 DNA를 따와가지고 하겠지. 아, 그러니까 이 바퀴는 옛날 건데 차체는 얘네들 거 따와가지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너는 이 타이어의 구실과 이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냐고.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아니 여기 안에서 이 타이어는 요거 일반이 영향 준 거? 아니, 이 타이어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DNA죠. DNA 전체? 네. 타이어가 이게 다시 타이어가 내인성 바이러스 전체를 얘기하고 네, 내인성 요거? 레트로바이러스죠. 네. 그런데 자동차는 뭐라고? DNA라고? 그 자체요. 자동차를 왜 만들어? DNA는 요 내인성 바이러스 요만큼만인데. 아니죠. 근데 여기 말하자면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 DNA 일부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DNA의 일부분이니까 이만큼이잖아. 근데 네. 이걸로 이걸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따가지고 RNA니까 이걸 복사한 거잖아. DNA와 RNA 차이가 뭐예요? DNA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면 이걸 반쪽 쪼개갖고 복사해갖고 이걸 만들어지는 게 이게 RNA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보고 여기를 보고 이걸 만들었지 이거 타이어가 뭘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기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복사했으니까 유전 정보가 있지. 약간 이걸 복사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유전 정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얘를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RNA가 복사해서 만드는 거니까. 아. RNA를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는 말이네요. 레트로바이러스가 일반은. DNA, RNA 배웠어 생물에서? 예, 배웠습니다. DNA가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요 DNA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 네네. 그걸 반쪽을 딱 따서 RNA를 해서 요걸 만든 다음에 요걸 갖다가 복사하는 종류 여러 가지 종류 배웠지. 네네. 그럼 이 DNA는 어디서 온 거야? 요게 원래 있던 거. 네. 그거를 복사한 요거를 RNA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숙주 세포에 유전자 정보 있잖아. 이렇게 반절. 예. 네가 뭘 착각한 거야? 아니 근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결국 유전자의 일부라면은 그냥 염기 서열이지. 염기 서열의 일부를 봐야지 그 염기 서열이 유전자 정보야.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 정보를 복사한 게 RNA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기억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또 질문이 또 바뀌었어? 아니 그냥 이 말 자체가 어떻게 기억만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요 일반성으로 이렇게 따온 건 요거는 자신이 속해 있는 거야? 요거야 밖에 거야? 이건 일반은 밖에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만 여기에 내인성 있는 요거만은 여기서 복사한 거라고.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따온 거고.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거는 다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부터 유래된 것이고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건데 이게 왔어. 근데 들어가고 요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 요 숙주세포의 DNA 정보를 따와갖고 복제해서 만들었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요? 그걸 내인성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포유류 DNA 일부분이 됐다는 말이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머무르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포유류에서 이제 계속 복사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DNA 일부가 됐다고 그냥 그냥 정착되고.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다면은 부분과 전체가 있을 때 DNA가 부분이고 RNA는 전체가 DNA가 전체고 RNA는 부분이라고. 레트로바이러스 내인성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일부지. 그러면은 전체가 부분을 포함하는 거지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가진다는 말이 포함이 되냐고요. 그런 말을 안 써있어 여기에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어. 네가 읽어준 거에서. 너 혼자 상상한 거야. 어디 나와 그게? 안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만들었다는 구조를 찾아달라고. 없는 거 상상하지 말고. 네. 안 써있는데 그걸 왜 고민을 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DNA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DNA 중에 일부 국소 요 부분만 논하고 있는데 너는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잖아. 그렇죠.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고. 어느 구조래. 근데 여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아까랑 똑같은 구조인데 생명체의 DNA 일부분이라 했잖아요. 그래, 일부라고. 일부일 뿐. 일부일 뿐인데 어떻게 자신의 새끼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 일부지만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자, 봐봐. 이만큼이 있는데, 그지? 네. 요거를 따가지고 요만큼을 만들었다고 쳐봐. 요만큼은 자기께 있고, 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자를 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3 만들었다고 쳐봐. 여기 4가 또 있고, 그지? 네. 그러면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일부를 갖고 있겠죠. 일부를 갖고 있잖아. 근데 질문이 뭐야? 그렇다고 이걸 4를 다 만들었어, 이게? 4도 만들고, 여기 5도 만들고? 아니요, 3만 만들었죠. 그래,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넌 질문이 뭐야? 이 3이 왜 전체를 만들었냐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일부가 유전자 정보 있어, 없어? 자신의 속해 있는 생명체 유전자 정보 있어, 없어? 3이라는 정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럼 어쨌든 그것도 역시 일부 DNA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일부가 된 거니까. 근데 너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전 전부 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전부 다라는 걸 상상해? 여기 안 나오는데. 유전 정보를 유전자 그 자체로 봤어야 됐구나. 그러면 그쵸. 유전 정보 전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요만큼 땄다 하고 해서 크기를 왜 다르게 했어 이렇게? 어쨌든 이게 부분이니까요. 축소했다고 네가 이만큼? 네, DNA 했을 때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이걸 3, 4, 5를 다 축소해서 여기다 3, 4, 5 다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순간적으로. 아니 전체에서 요만큼이라고. 그건 네가 상상한 것뿐이라고. 네, 잘못 알았네요. 네. 그 상상한 걸로 계속 껴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다음. 네. 너. 네, 잠시만요. 그래서 국어 시험 보면 항상 그래 문장이 어딨냐고. 똑같은 게 어딨냐고. 예. 그러니까 뭐 자꾸 그만하지 말고 이 문장 이상하다. 이거랑 일대응 대응 뭐라고 이상하다고. 그럼 풀어주잖아. 여기 해설지에 보면은 그 A의 어떤 액체 속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암제가 암세포에다가 암세포가 어떤 액체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액체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넣는데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 주입했더니 주입된 암세포가 커다란 종류를 계속 자라냈대요. 자, 이랬을 때 근거는 그 1번이 궁금한 거예요. A에서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해 혈관 생성이 안 들려. 읽지 말고 설명해. 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라려면은 둘 중 하나래요. 뭐냐면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세포 분열을 당연하지.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혈관 뻗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둘 중 하나래요. 이랬을 때 1번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혈관 내 뽑아내라고 성장인자를 분비시킨대요. 그래서 천천히 성장인자를 혈관 내피로 뽑아내라 하면서 분비시킨대.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체 속의 암세포는 이게 더 이상 증식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면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혈관 생성 그러니까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는 이유가 잠깐만 천천히. 그러니까 더 이상 잠깐만 천천히. 네. 왜 이렇게 빨라? 네. 네가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 상대방들이. 네네.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얘기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너 혼자 막 얘기하고 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못해. 그래서 무시해버려.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그래서 A에서 혈관 내피 성장인지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군. 이렇게.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해설지. 자, 그런데 여기에 혈관 내피, 그럼 질문할게. 혈관 내피 성장인데 요 A는 액체 속이라는데 액체하고 혈관하고 똑같이 본 거야, 그러면? 아니요, 액체랑 항암제예요. 항암제인데 여기는 혈관 내피 성장인지 분비를 통한 성장이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를 못했군. 이렇게 됐네, 그지? 네. 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혈관 A와 B 4-3에서 그러니까 지문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은 그 종양이 혈관을 연결하고 그 혈관 뻗어가지고 영양분을 대충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혈관에서 그 혈관이야말로 영양분 통로잖아요. 그렇지, 영향을 주려고. 근데 그러니까 혈관을 뻗어낸다는 논지의 글을 여기 4-3이 증거를 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해설지에 뭐라고 말을 해뒀냐? 혈관 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거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 4-3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의 제기를 한 것은 혈관 생성. 그래서 이건 맞았다는 건 틀렸다는 거야. 일단 1번은 맞았대요. 아, 근데 제가 틀린 다른 근거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혈관 생성을 하기도 전에 세포 변화를 위한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던 첫 번째 단계. 자,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영양으로 이렇게 성장되는 거랑 또 하나는 뭐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그 어떤 역전사 효소라고 해야 되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비정상태 단백질이, 그러니까 세포 변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세포 분열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효소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효소만 있으면 세포 분열 돼? 영양분 없어도 돼? 단백질. 단백질만 있으면 돼? 단백질이랑 영양분. 그럼 영양분 있으면 뭐가 연결돼야 돼? 혈관이 필요하죠. 그건 똑같은 말인데, 근데. 그러니까 세포 변화를 위한 신호 전달 경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세포 분할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야, 너 이거 커져라, 이거 커져라. 그러니까 그 신호 전달 경로를 진작에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혈관을 못 만든 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데 어째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된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세포 분열을 하라고 혈관으로 성장이 뭐야? 세포 분열. 여기 신호로 단백질로 분열을 해라. 그것도 세포 분열. 네. 둘 다 세포 분열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둘 다 세포 분열인데 왜 이거는 혈관 생성을 했습니까? 그 얘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가 혈관 그 세포 증식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혈관 뽀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단계에서 진작에 막혀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죠. 혈관 생성을 못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왔는데 어떻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오케이. 그럼 읽어봐. 혈관 생성할 땐 뭐가 필요해? 혈관 생성할 때요? 혈관 생성을 할 때는 산소하고 영양분이 필요하지? 네, 그렇죠. 어디 나와? 세포 종양이 자라면 종양석이 오네. 새로운 여기 있네요.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은 일단 종양석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 생성이 필수적이래요. 그 혈관 생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당연히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영양분하고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어디 나와?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에 액체를 그 넣었을 때 앞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하면 그럼 혈관 생성이네. 구조를 똑같이 나오네. 뭐가 하여?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하나의 일종의 그 1대1 대응으로 보면 되겠네요. 뭐라고? 그냥 1대1 대응으로 풀었으면 되는 거네요, 이거. 아니, 모든 국어가 98%가 1대1 대응이야. 네가 지금 상상을 해서 너는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지금. 찾으면 되는데 상상을 해. 근데 뭐 상상하고 공부하고 추리하는 능력도 국어에다 나하고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난 빨리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20글자 빨리 찾기 놀이지. 국어는 상상하고 연상하고 추리하고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야. 같은 글자 찾기 게임이야. 알겠습니다. 그거를 너한테 2년째 얘기해줬는데 네가 안 믿는 것 뿐이야. 자, 다음. 그럼 이거 됐어요? 네. 다음 거. 여기 정답이 4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4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의가 제시한 P의 순환 경로의 일부래요. 생물에 나오잖아. 외웠으면 그냥 답 쓰면 되잖아. 답은 알죠. 근데 합의가 끊기면서 찾았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거를 고르래요. 저는 처음엔 니은 리을인 줄 알았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니은 디귿인지 몰라가지고요. 끈 실험에서는 뭐라고 나와? 끈 실험에서요? 음. 끈 실험에서 그러니까 해설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잠시만요. 해설에서는 합의의 끈 실험을 통해 동맥에서 나간 피가 정맥으로 돌아오는 피의 순을 검정하고자 했잖아요. 이를 통해 동맥과 정맥이 모두 지나는 팔을 묶었다 풀었다 하여 손을 돌아오는 차단했던 위치, 그 묶었더니 차단했더니요. 네 거기 어디냐고? 정맥이죠. 어. 근데 그러니까 정맥과 어디까지가 대정맥인지 분간을 못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거든요. 팔에 당연히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그렇다면 대정맥은 어디라는 거죠? 대정맥이 어딘지 알았으면 저도 아마 3번을 찍었을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1대1 대응시켜보자, 여기에. 네네. 자, 해설에 여기에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되면서. 해서 합의의 실험을 유혹한 게 있어요. 요약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합의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는 어디야? 합의가. 끈으로 묶는. 동맥과 정맥을 압박했대요, 그냥. 어. 동맥과 정맥만 압박했다는 말만. 그걸 여기에 나오잖아. 그 동맥과 정맥을 합의는 어디라고 생각했냐고. 묶은 부분이 어디라고. 잠시만요. 3- 합의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고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했다 이 말만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피의 일을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주었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었던 정맥의 말단 쪽은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그럼 여기서 묶었네. 그림 나오네,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면 정맥,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정맥이라고만 나왔지 대정맥이란 말은 안 나왔어요. 그래! 아니 그런데 답이 뭐라고 그래서? 답이 3번이래요. 자, 니은은 동의의 각기관은? 네. 묶은 거는? 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해 안 돼? 그 다음에 각기관 뒤에 대정맥일 수도 있고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묶은 건 여기 실험에서 나왔잖아. 예. 그 다음에 끈 실험 다른 데서 묶은 건 안 나와. 요 부분만 끈 실험했어? 예, 여기 보면 끈 실험입니다. 피의 순환을 하면서 끈 실험하면서 여기에 보면 우심방, 대정맥, 우심방, 가심방 나오잖아. 네. 그러면 심장 부분에 어떤 부분 끈 실험한 거는 없어? 예, 없어요. 안 찾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 근데 진짜 이것만 여기만 있어요. 중요한 건 끈 실험 언급한 게. 그러면 해설에는 뭐라고 써있어? 그래서 이를 위에 동맥과 정맥에 모두 지나는 팔을 팔 묶었다 한번 네. 나왔고 따라서 대동맥에서 각 기관으로 가는 사이, 음. 각 기관 손에서 대동맥을 온 사이를 찾아냈다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야? 대정맥으로 오는 사이. 를 찾아냈다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 기관에서 뭐 가는 사이? 각 기관에서 대동맥에서 각 기관 사이. 거기 각기에 찾아내고 또 각 각 기관에서 대정맥 사이. 그럼 니은 이거 답이래. 아니 근데 이거는 올부분 수준이지 해설이 할 순 없죠. 여기 해설이 말이죠. 뭐라고? 이게 그냥 올부분 소리지 해설이요 해설이. 해설이지 이게 정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보면 자, 요 팔을 묶었지. 네. 그럼 각 기관은 어디야? 팔 그 자체겠죠. 그러면 대정맥은 어디야? 사실 대정맥이 흔정맥. 여기 내부 깊숙이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거 이거. 일반 동맥과 정맥이겠죠. 그럼 여긴 팔, 객기관. 아, 그러면 이건 또 팔, 여기는 뭐고? 대정맥. 근데 여기서 보면 대정맥을 둘 다 묶은 게 된 거잖아요. 대정맥, 대동맥을. 그러니까 어떻게? 동맥으로 가다 기관에 가다 정맥.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금방 풀 수 있네. 아니, 그럼 여기 그 팔에 여기다 묶었잖아요. 묶어가지고 가기가 좀 힘들어진 거고. 그 팔, 요 주먹이 기관이야. 주먹이 기관이고. 들어가는 건 동맥이야. 들어가는 거, 그죠? 들어가는 나가는 건 건 정맥이고. 나가는 것도 정맥. 거기다 대자만 붙이면 돼. 그쵸.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바로 가는 거는 묶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럼 답이 뭐야? 답은 그럼 3번이겠네요. 다 이해됐어, 이제? 네, 왜냐면 대정맥에서 그 질문이 뭐였어? 왜 질문했어, 이걸? 어디까지가 대정맥인지 분간을 그냥 못하고. 정맥.
여기 아. 손끝은 기관. 근데 여기 정맥을 갖다가 심장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서 질문을 뭐 때문에 착각했다고? 뭐 때문에 착각했냐면 대정맥이 특별한 무언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생물을 보면 네, 대정맥하고 모사혈관하고 기관하고 나오지 않냐? 나와요. 그럼 대동맥, 대정맥 다 있지 않냐? 온몸에 흐르는 거 다 대동맥 아니야? 폐정맥 아니면 대동맥 아니냐? 그렇죠. 폐정맥 아니면 대정맥 아니냐? 그렇죠. 근데 특별한 기가 뭘 찾은 건데? 그냥 대정맥을 갖다가 저는 정맥은 정맥인데 좀 더 부피가 넓다든지 그래, 불피 굵은 걸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네, 아니면은 일반적인 정맥하고 또 다른 대정맥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분부를 못 해가지고 한 건지 구분을 못 해서. 생물에서 일반적인 정맥하고 대정맥하고 어떻게 쓰냐? 그냥 별 차이는 차이 없이 써. 근데 왜? 생물 한 개를 넘지는 않아. 그런 거에. 네네. 네가 상상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풀렀으면 되거든. 팔로 묶었어 이렇게. 그럼 동맥 정맥 했어. 그럼 손을 기관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갈 때 기관으로 가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 그럼 기관에 있으면 양쪽에 있으면 되고 나면 끝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다 끝났어. 예. 그 묶는다는 말 근처에 우심방, 좌심방 이런 말이 있냐? 없습니다. 한번 봐봐.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따졌냐? 그 근처에 그 말이 없는데 묶는다는 말 자체 근처에 심방, 심실 이런 말이 하나라도 있냐고. 아니요, 없어요. 끈실하면. 근데 왜 그걸 따지냐?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1대1 대응하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국어는 만약이라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거야. 네. 그걸 언제 만드는 줄 알아? 언제요? 한 개 딱 남을 때, 2개 남았을 때 이렇게 만점을 맞아야 될 때 고민해보는 거야. 나머지는 다 1대1 대응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는 법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논술에서 하는 거야. 논술. 네. 국어엔 그런 시험 문제가 없어. 자, 다음 230. 그럼 이거 끝난 거야 이렇게? 예, 대정맥? 끝났네요. 그 다음에 근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여기 5번이요. 음.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인데 나가 뭐냐면은 천천히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일단 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강아지가 축구공 화면을 보고 있었대요. 네. 근데 축구공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 보고 강아지가 보여주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쳤다는 내용인데. 그쵸. 이게 다리가 부딪힐까봐. 네. 근데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이라 말을 하더라고요. 근거가 뭐냐 했더니 여기에 동일한 물질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질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단서이다. 뭐 그렇게 보면은 5번이 아니게 되죠. 왜냐면 단한단서는 한쪽 눈을 가렸어도 이게 되는 건데 여기 단한단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한쪽 눈 가려서 나가면 공 날라온 걸 몰라? 알죠? 아는데 그럼 놀라 도망가야지. 네, 그거에 궁금한 게 아니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근거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다시 이해시켜. 자, 이 단한단서란 것도 있고 네. 이 5번이라는 문장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지금은 이해가 됐고 연결이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뭘 이해를 했다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이게 5번이 이 5번을 찍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틀렸다는 거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 근거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말을 써서 무의식적으로 무시를 하게 돼요, 사람이. 난 무시 안 해. 나 1대1로 딱딱 맞춰. 그래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만점을 못 받는 거야, 그걸. 그리고 이건 틀린 거지. 네. 예제가. 네. 이거는 이 맞는 문장이지. 네.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련성이 있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관련성이 있어? 여기 그 시각이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을 보았을 때 방향 차이를, 여기네. 시각이 물체 양쪽 끝에서 두 눈에 이르는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이라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해설지에서 22번에,
30일. 여기 2-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근거니까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물체의 크기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구슬.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 말을 해. 동일한 물체 크기가 다른 시야에 들어오면은 동일한 물체계가 다르게 다르게 들어오면 시야에.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당연하잖아. 네, 물체가 있는데 이건 이만하고 이건 이만하면 이게 더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네, 야구공도. 네. 근데 그게 뭐 문제? 약간 좀 불가네. 자, 그러니까 공이 두 개가 있어. 네. 동일한 문제인데 여기는 이만하게 보이고 이거는 이만하게 보여. 네. 어떤 게 가까워? 아, 어? 축구공이 있어. 축구공 너 알지? 네, 이건 이만하게 보이고 이건 이만하게 보여. 그럼 어딘 게 가까워? 이쪽이요. 그럼 이거부터 쳐. 당연한 거잖아. 네. 그거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추상적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상해? 아니요. 근데 질문이 뭐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아 둘째 치지 말고 네 질문 현재 상황의 질문이 뭐냐고. 만약에요. 법칙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아 그건 좀 이따 물어보고 지금 이 문장 여기 써놓은 거를 얘기를 하라고. 네 써놓은 질문이 뭐냐고. 이 내가 말하는 이 5번과 이거의 연관성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보라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내가 이해 못했으니까. 여기 어쨌든 이 내용 알아. 당연한지도 알고. 네. 요 내용도 알아. 네.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너는. 둘이 빠르게 커지는 관계잖아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한쪽 눈을 가리면 강아지가 돌아가는군. 네. 도망가는 놀라 행동을 보이지 않겠군. 한쪽 눈을 가린다고 안 보여? 보이죠? 그럼 당연히 틀린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래 둘 중에 하나 중에서 가까이 보는 게 크게 보여. 그럼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틀린 게 당연한 거고 이건 맞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해설지에서 골라야 될 지우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를 들어보지 못해. 너는 여기에서 이 문장은 틀린 거지. 네. 여기에서 이 내용 문장은 제시문에서 맞는 거지. 네. 근데 이것과 이것의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네, 네. 뭐 어떤 관련성이 있냐는 거지. 네. 한쪽 눈을 가렸잖아요. 여기 다른 단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양쪽 눈 중에서 한쪽 눈이 크게 보인다고. 네. 더 크게 보이는 게 가까운 거라고. 네. 더 큰 걸로. 그렇죠. 너는 여기는 단한이니까 한쪽 눈이고 여기도 한쪽 눈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네. 내용 자체가 다 다른데? 네. 말하고 있는 게? 단한 단서이면서 이게 다른 단서여도 그 한쪽 눈을 가려도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기 한쪽 눈을 가렸다는 게 어디 나와? 단한 단서가 반쪽 눈에서 밝혀지는 단서예요. 한쪽 눈 가렸어도 보이는. 양한 단서, 단한 단서에 있었을 때 단이 홀로 단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 단한 단서시. 넌 보이지? 네. 이건 보이지 않지. 네.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잘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 이게 잘못된 선택지임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 이게 잘못된 거잖아. 보이잖아. 네.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라고 써있는 거랑 학교라는 것하고 철자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제가 애시당초에 물렸던 의도가 뭐였냐면, 질문의 의도가 뭔데? 제가 물론 추상적이진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간혹 가다가 종종이에요. 종종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애매하고, 그런데 그걸 근거로 채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를 못 살 때가 있잖아, 상야.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넌 질문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간혹 가다가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설득이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답변해줘봐. 간혹 가다가 내가 이렇게 수학을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 자체를 사례를 가져오든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네 질문은 국어랑 풀기가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추상적이군요. 얼마큼 추상적이야? 뭐가 추상적이야? 추상적으로 네가 판단한 근거가 뭐야? 어떤 내용을 보다 그랬어? 그게 1대1로 어떻게 대응됐는데? 그거 모르고 어떻게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뭐라고? 뭘 알겠는데? 네. 뭐를 알겠는데?
근거가 너무 추상적인 거는 없어요, 이 사람아. 그거는 A와 B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을 때만 B가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왜 추상적이야? 근거가 이럴 수도 있지. 나는 대통령 될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엄청나게 멀지, 근거를. 네.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통령이 될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나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뭘 열심히 했는지, 어떤 분야가 열심히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되는 거지. 너무 멀리, 인과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왜 멀리 떨어져? 너무 애매하게만 써. 아니요. 너 지금 문제풀이 하는 과정 속에서 전부 그렇잖아. 아, 거기에 있는 조건부터 명확하게 1대1부터 따진 다음에 지금처럼 상상했으면, 오, 잘했다, 그럴 거야. 네. 1대1 상상, 1대1 대응 다 무시하고 혼자 상상하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1대1 있네. 그게 조건이고 출발점인데. 네. 그러니까 맨날 지금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지금 이거에는 그래서 네가 잘했어 못했어. 내가 그래 사과했어. 너는 나한테 사과했냐? 그랬더니 안 했어요. 그럼 찔러야 하고. 나는 3번 4번 사과하고 갈 때. 본인은 사과 안 하고 가고. 네. 그런 다음에 골똘하게 왜 당신이 이런 말을 했냐고 그것만 계속 따져. 1대1 대응으로 균형 있게 따져야지. 네. 그건 다 빼고 이것만 막 물집에서 따지고 그런 다음에 아, 다 추상적이라고. 아, 사람들은 다 맨날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1대1로 따져가지고 득과관계를 해서 밥을 한 번 사면 너도 한 번 사.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그 균형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다 하고 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서 니네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거부터 해결해달라고.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 해주겠지, 사람들이. 그리고 널 무시하겠지. 왜?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대 상황에서 이렇게 당연히 1대1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거짓말 하니까 있으면 피해간다 하니까 피하겠지. 네. 그거 푸는 거랑 인생이랑 똑같아요.